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1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한증이 뭐죠? 땀이 많이 나는 거. 다한증은 땀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는 거. 손에서 땀이 나는 사람 다한증이 제일 많이 있죠? 손에서 땀이 나는데 줄줄줄 흘러서 악수도 못하고 글씨도 잘 못 보고, 심지어 학생들은 시험지가 축축하게 젖어서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되고, 또 발에서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매운 것만 생각만 해도, 매운 거 생각만 해도 얼굴에서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 나는 사람이 있고, 저기 쌓이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죠. 다한증에 대해서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유튜브를 쳐보면 나오는데, 해결책을 가진 것은 겨우 다한증의 전문가가 신경 차단하는 것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손에서 땀이 많이 나면 손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을 해서 땀이 덜 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땀이 난단 말이죠. 다한증은 왜 생기는지 봅시다. 땀은 기본적으로 땀에 대해서 알아요. 땀은 왜 나는 걸까요? 땀은 왜 날까요? 예?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온이 37.5도 이렇게 되는데, 38도 넘으면 맥을 못 추고 39도 정도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40도 정도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땀이 안 나는데 여기 가슴에서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는 땀이 안 나는데 여기만 난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른 데는 온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만 외부 온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세포들이 온도가 다른 쪽에 있는 세포들보다 온도가 낮아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니까 똑같은 온도인데 가슴에 있는 세포들은 더 덥다고 생각을 해서 땀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온도가 여기는 낮았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다른 데는 땀이 안 나는데 어느 부분에 땀이 난다? 그 얘기는 그곳에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땀과 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털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지 않아야 될 곳에 털이 난 사람이 있어요. 션 코넬리 보면 가슴에 털이 멋있게 났잖아요. 여자들 좋아하는데 그런 남자 좋아하면 안 돼요. 얘는 심장병 환자예요. 요거거나, 이 가슴에 털이 많이 나서 멋있게 난 사람은 요거거나 성질이 나쁘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털은 왜 나요? 털이 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받기에는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산소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땅구멍을 키우기 위해서 털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특정한 부분이 축축하다, 그럼 거기가 안 좋은 곳이에요. 땀이 나는 곳. 그 다음에 털도 나는 것은 다른 데는 털이 안 나 있는데 안 나야 될 곳에, 겨드랑이나 머리나 이런데 털이 나야 될 곳에 털이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털이 나지 않아야 될 곳에 털이 났다? 거기는 좀 이상한 질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털이 많이 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혈압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리에 털이 안 나는데 본인은 털이 많이 나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그럼 혈액을 많이 보내주려고 하니까 혈압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외부 증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에 비해서 털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럼 털이 많이 나면 좋을까? 뭐 체질이 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무역 대표부인 사람을 치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온몸이 아이누족처럼 털로 싹 덮여 있더라고요. 진단을 해봤더니 몸이 엉망진창해요. 털이 쓸데없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다한증을 보면은, 다한증은 왜 생기는지, 왜 다한증이 생기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땀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어떤 신경이 관할을 하죠? 내가 야, 땀구멍이 열려야 되겠다 해서 땀구멍이 열립니까? 자율신경. 첫 번째는 자율신경이 실조, 자율신경 실조다, 그런 얘기예요. 실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기로 움직이는 생물체라고 그랬어요. 전자장치가 아주 예술적으로 장착된 생물체인데, 자율신경도 컴퓨터 시스템하고 전자장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사를 임상을 해봤더니 다한증에 걸린 사람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걸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다한증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자율신경이 실조가 된 것, 이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신장을 살려야 다한증을 고칠 수가 있더라. 제가 다한증에 대해서도 수수께끼로 초창기에는 못 고쳤는데, 최근에 다한증 환자를 여러 명 고쳤습니다. 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다한증이 낫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여기에서 이 자율신경도 뇌신경인데 쭉 타고 중추신경에 나와서 일반 신경처럼 온몸에 다 퍼져나가요. 자, 다시 한번요. 자율신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뇌신경에서 나오더라. 뇌신경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뇌신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척수를 통해서 여기서 또 다시 다 온몸에 일반 신경처럼 똑같이 갈라져 나가더라. 이런 거 제가 뭐 의과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아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자율신경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져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야, 뛰어라 한다고 해서 심장 뛰나요? 심장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간, 위장, 소장, 대장 모든 장기들이 전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샘, 눈물, 그 다음에 호흡기, 숨 쉬는 것도 다 자율신경이에요. 소화기계, 비뇨기, 생식기계 이런 것도 전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이 뇌신경 중에 자율신경이 우리 신체 장기를 관장하는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하느냐면 미주신경이라고 그래요. 미주신경.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미주신경. 그러면은 여기 신경들을 보면은
뇌신경에서 직접 척수신경을 거치지 않고 뇌신경에서 직접 나와서 심장도 관할하고 위장, 간 같은 경우는 여기 척수신경에서 나와서 관할을 하네요. 그 다음에 신장은 뇌신경에서 바로 나와서 신장을 관할해요. 뇌에서 바로 나와요. 척수신경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장, 소장, 대장 이런 것도 전부 뇌신경에서 바로 나와서 미주신경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은 뇌신경에서도 바로 나와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척수신경에서 나와가지고 또 관여를 하네요. 일부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자율신경도 우리 신체 전부에 퍼져 있는 땅구멍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자율신경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우리 여기서 갈라져 나온 신경이 온몸을 다 관장을 한다. 땅구멍을 다 관장을 한다. 땅구멍을 전부 관장하는 신경은 지금 우리가 다한증이니까 땅구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구멍을 관장하는 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와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에서 나와서 온몸에 다 갈라져서 관장을 한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 시작이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뇌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율신경 전체적으로는 자율신경을 어떻게 하면은 자율신경을 활성화가 되느냐면 이 뇌에서 나오는 이 자율신경이 여기서부터 작동을 잘 못하면 척수를 타고 뇌신경이 나와가지고 몸 전체에 땅구멍까지 퍼져 있는 자율신경도 작동이 시원찮겠죠? 작동을 잘 못하겠죠? 자율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을 실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뇌신경을 작동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까고 머리 뚜껑을 열고 치료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임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대추라고 하는 여기 대추 목을 구부리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 이걸 대추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부분이 다 막혀 있더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하나의 강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강으로 보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대추가 막혀 있으면 위에도 강물이 잘 안 흐르고 밑에도 강물이 잘 안 흐른다. 대추가 막혀 있으면 뇌신경도 작동을 잘 못하고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도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자율신경을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추가 막힌 것을 뻥 뚫어줘야 된다. 대추를 뚫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뇌신경이 작동을 잘 하더라.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신장을 치료를 해야 된다. 아까 신장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았느냐면 여기 신장은 뇌신경에서 직접 미주신경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장 위에 있는 여기를 부신이라고 하는데 신장하고 부신은 뇌신경에서 직접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율신경이 있는 척수에서 나오는 자율신경 영향도 받겠네요. 그죠? 그런데 신장이 나쁜 사람은 대부분이 내가 간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추신경 중에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신장하고 간으로 가는 신경이더라. 여기에서 또 막히면 신장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어디라고요? 신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척추 8, 9, 10, 11, 12번. 척추, 흉추가 12개예요. 허리 위. 여기가 허리 쏙 들어간 데가 허리고, 허리 윗부분, 여기에서 막혀 있으면 심장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경이 어떻게 가 있는지 보이죠? 여기서 자율신경이 요리 가죠? 간도 여기서 가죠? 위도 직접 뇌신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나온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여담으로 한번 할게요. 두통 중에서 어떤 두통을 일반인들이 못 고치느냐면,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연관성을 잘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통은 정말로 못 고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결책이 나왔죠? 배가 아프다. 위가 작동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위가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은 뇌신경과 중간에서 나오는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나오는 자율신경이 작동을 못해서 위가 아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뇌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는 대추하고 위장을 관할하는 신경이 이 8, 9, 10, 11, 12번 중에서 위장은 좀 위에 거, 약간 위에 것이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위장으로 가죠? 여기에서 여기 막힌 중추신경, 여기를 뚫어줘야 배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학은 대단히 쉬운 게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의학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한증 치료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다한증은 제가 그동안 임상을 해보니까 자율신경 실조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이 된 거더라. 이 두 가지면 자율신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추를 사용을 하면 되고, 신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추 플러스 등뼈, 흉추 8, 9, 10, 11, 12번 요 부분을 사혈을 막힌 곳을 뚫어놓으면 작동을 잘하면 다한증이 낫더라. 그럼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한증?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팔에서 손에서만 땀이 난다 할 때는 어디를 치료를 하면 되느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디 치료를 하느냐면, 손에서 땀나는 다한증이 있을 때는 신주가 어디냐면 이 대추 밑에 등뼈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를 사혈을 해 줬더니 손에 대한 모든 질환이 다 낫더라. 다한증도 낫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치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의학 상식만 가져도 다한증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이미 자세히는 몰라도 다한증 치료하는 곳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다한증을 치료하는 사람이, 병원이 지구상에서 없어요. 최고 잘한다라는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신경 차단술 정도밖에 몰라요. 이 간단한 것을. 저희는 다한증을 여러 번 치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